안녕하세요. 8차시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머신러닝 주요 개념 중에서 CNN과 캡슐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트를 이제 참조를 했고요. CNN이라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어떤 특징, 퓨처를 학습하는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죠. 인간의 지각 정보 처리 방식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미지 인식과 분리해서 이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NN의 메커니즘은 입력과 가까운 층에는 이제 가장자리 에지 부분이죠. 그리고 곡선, 커브 부분과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우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로우 레벨의 어떤 그 특징을 이제 학습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하이 레벨이죠. 이제 질감이라든지 물체의 어떤 일부분, 오브젝트 파트라고 하죠. 같이 이제 고수준의 이제 특징을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층에서는 물체의 종류를 인식하는 복잡한 이제 추론을 수행한다고 하죠. 물체의 종류를 이제 인식한다는 것은 이제 정답을 맞춘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CNN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세 가지 층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제 컨볼루션 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층, 이 부분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 층, 이 부분이 이제 풀리 커넥 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미지로부터 이러한 이미지로부터 이제 특징을 이제 추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풀링층에서는 이제 이미지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 속도를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요 이미지의 이제 특징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추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원본 이미지의 어떤 특징이 뭐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단에 있는 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중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제 최종적인 어떤 분류 작업을 이제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앞부분을 피처를 이제 추출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분류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풋 데이터 3이라는 이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거를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요 각각의 요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커널 내지 이제 필터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추출하는 거를 이제 피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컨볼루션을 이제 거치게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풀링을 하죠. 풀링하고 다시 또 풀링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히든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렬로 쭉 나열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됐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GAN 같은 경우는 이제 GAN은 이제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이런 그 CNN 구조에서는 이제 분류 정답을 맞추는 거죠.
예, 정답을 이제 맞추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컨볼루션층은 일반적인 이제 신경망을 이제 완전히 결합한 형태고, 그다음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신경층에서 다른 신경층으로 이제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전파된다고 하죠. 프로파게이션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든다면 28바이, 그러니까 28 곱하기 28처럼 이제 작은 크기의 이미지가 이제 28 곱하기 28은 이제 784잖아요. 그래서 784개의 이제 입력값만 처리하면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전체 이미지에서 그 특징을 학습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죠. 그 정도의 크기는. 근데 이제 요 컨볼루션 층의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024 실력파처럼 이제 엄청 커요. 사이즈가 28 곱하기 28은 이제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큰 이미지를 이제 학습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000개의 입력값과 100개의 특징을 학습한다고 하면 이 100만 개 이제 가중치 웨이트를 이제 학습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28 곱하기 28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이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 층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8 곱하기 28 그래서 784의 이제 어떤 픽셀 값을 갖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요건 지금 이제 엠네스텟 필기체 그 숫자, 그러니까 손으로 쓴 숫자 그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신경망에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요거를 다시 또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훈련하게 되죠. 그 어떤 신경망에 이제 동물 라벨이 이제 붙여진 수천 개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이제 작업을 배우게 되는 그런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풋으로 이게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훈련받은 신경망에 요 라벨이 이제 붙지 않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슈퍼바이즈도, 라벨을 정해주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그 뉴런의 어떤 에지와 같은 단순한 형상을 이제 먼저 학습,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은닉층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히든 레이어가 이제 많을수록 이제 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퓨처를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층, 이 부분 이제 출력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뉴런이 이제 좀 더 복잡하면서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반응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가 있는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과 1로 이제 분류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이제 정답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신경망이 이제 자신이 훈련받은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예측해 보는 거죠. 사진 속의 동물이 강아지인지 개인지 이제 늑대인지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버루션 층에서 작은 이미지 영역인 요걸 이제 패치라고 그럽니다. 패치를 큰 이미지 위에 이제 여기 이제 빙빙 돌려가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컴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특징의 어떤 활성값, 액티베이션 밸류라고 하죠. 밸류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의 특징을 이제 감지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을 이제 특징 추출기, 피처 디렉터 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커널 필터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런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나누죠. 여러 개로. 예. 그래서 요 하나를 이제 뭐 커널이라고도 하죠. 예. 커널인지 여러 개가 모인 것을 이제 필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CNN 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풀리 커넥티드 붐이죠. 거기서 이제 풀링이라는 거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풀링을 이제 활용하면 학습 시간을 이제 줄이고 이미지의 구성 요소, 위치 이제 변화에 더 잘 이제 대응할 수 있게가 됩니다. 풀링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요 이제 맥스 풀링이죠. 예, 맥스 풀링은 이제 주변 영역의 이제 추론 결과값 중 최대값을 취하는 건데요. 특징 탐색 영역의 이제 4분의 1로 특징 이제 탐색 영역이 이제 4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이제 특징 초점이 추론에 대한 이제 부담을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더불어 이제 불적입에 유리한 이제 불변 성질, 인바이런스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의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서 특징이 서로 다르게 추출되면 상위층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맥스 풀링은 그 위치에 상관없이 어떤 눈, 코, 입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그 맥스 풀링의 이제 단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곧 CNN이 가진 이제 구조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맥스 풀링을 이제 거치면 이미지 구성 요소의 공간 관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잃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 인식하는 CNN 이제 피카소 작품 속 같은 경우에 맥스 풀링 하게 되면 눈, 코, 입, 귀의 상대적인 위치 방향과 상관없이 특징을 그냥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눈, 코, 입이 제대로 위치해 있지 않더라도 이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CNN은 이제 풀링을 통해서 어떤 위치와 관계없이 이제 객체를 이제 동일하게 인식하지만 어떤 방향이나 어떤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체를 바라보는 시점, 뷰포인트죠. 변화에 이제 유독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미지의 각도나 크기가 변형될 경우에 그 해당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형한 이미지를 학습하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신에 이제 학습 시간이 증가한다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죠. 네, 요런 식이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변형되는 학습 데이터를 이제 활용한 이미지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눕히기도 하고요, 반전시키기도 하고요, 뭐 사이즈를 이제 줄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인버스 시키기도 하고요, 인바이런스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란 샘플, 어드벌 시리얼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CNN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란한다는 거, 이미지를 교란해 가지고 이제 오분류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드벌 시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힌튼 교수님이 이제 이러한 CNN의 문제점, 맥스 풀링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제 어떤 이 렌더링에 기초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렌더링은 이제 메쉬 객체를 이제 포즈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이제 구성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러한 인간을 내가 바로 이제 이러한 렌더링의 그 역과정, 인버스 그래픽스를 통해서 영상을 인식한다고 이제 봤다고 합니다. 즉 이제 눈으로 획득한 시각 정보를 계층적인 표현으로 해체한 뒤 사전에 습득한 지식과 매칭해 물체의 종류와 포즈 정보를 역추론한다는 그런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신경만이 어떤 불변적인 이제 성질, 인바이어런스 대신에 그 등가 성질을 인코어 바이어런스를 이제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등가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가 성질이라는 것은 이미지적 물체가 적절히 어떤 변환, 이제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변환하게 되면 추론 결과도 이에 상응하게 이제 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등가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힌든 교수는 이제 이러한 것을 캡슐망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캡슐은 여러 이제 신경망층으로 구성된 단위 요소이고요. 이런 캡슐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중첩된 계층 간의 이제 동적인 다이나믹한 라우팅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고안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스칼라 값에서 이제 아웃풋 레이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에서 풀링인데 이거를 다이나믹 라우팅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칼라에서 아웃풋 레이어가 나온 것을 이거를 이제 벡터하고 아웃풋 레이어로 이제 바꾸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맥스 풀링은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으로 이제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이 캡슐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캡슐 모형이라는 것은 기존 신경망에서는 이제 각각의 뉴런이 이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죠. 반면에 이제 캡슐망에서는 뉴런들의 그룹인 캡슐이 이제 단위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런의 출력값이 이제 스칼라잖아요. 근데 여러 뉴런으로 이루어진 캡슐의 이제 출력값은 이제 벡터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벡터의 크기는 어떤 개체가 존재할 확률, 다시 말해서 벡터의 방향은 그 개체의 성질을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게 고안한 여기 이제 비선형 함수인데요. 스쿼싱 이제 함수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것은 이제 벡터 전체에 이제 작용한다고 합니다. 스쿼싱 함수를 통해서 이제 벡터의 크기 1을 넘지 않고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을 이거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장치라고 하는데 이 식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쿼싱 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러한 일방적인 어떤 CNN층에서는 층을 깊게 쌓아야만 이제 물체의 어떤 특징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캡슐명은 층을 깊게 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캡슐이 출력하는 벡터 자체가 이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캡슐의 이제 출력 벡터를 어떤 가중치로 사용할지 맥스 필링이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캡슐망에서 캡슐의 모든 부모 캡슐은 캡슐의 이제 출력을 예측하게 되고요. 그 예측의 이제 가중치성, 그러니까 웨이트썸이죠. 웨이트썸은 이제 스쿼싱 함수를 거쳐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예측 벡터하고 자식 캡슐의 출력관을 이제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 내적이 이제 큰 즉 이제 영화성이 큰 거죠. 큰 부모 캡슐하고 이제 결합이 강화된다. 이 말은 이제 가중치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잘 됐을 때 정렬된 이미지가 이제 들어온다면 최종 출력 벡터의 방향은 이미지 회전이나 크기와 같은 이제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종 출력 벡터는 출력 중에 이제 캡슐들이 출력하는 벡터 중에서
가장 큰 벡터를 이제